울진 삼척 산불이 진화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6일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감식도 실시됩니다. 경주 시민들의 찬반 논란과 갈등을 빚어온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맥스터가 착공 8개월여 만에 오늘 준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삼척 산불이 열흘 만에 겨우 진화됐지만 화마로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한 산간 마을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집은 언제쯤 복구될지 또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그저 막막한 심정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피해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5일 울진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급기야 12가구가 모여 살던 작은 산간 마을을 덮쳤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집에서 70대 노부부는 부모님의 사진조차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다 타고 없어요. 그래 됐어. 어이가 없어. 아우 그거라도 들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만 너무 간절했어. 폐허로 변한 집에서 맨손으로 잿더미를 파헤쳐 부모님의 유물을 간신히 찾아냅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또 쓸다고요. 집도 집이지만 올해 농사도 걱정입니다. 이 농기계 창고인데 화마가 얼마나 거세게 휩쓸고 갔는지 올해 농사에 사용될 농기계가 거먹게 그을려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1월 심어둔 고추 모종 6천 포기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모든 종자 같은 게 이제 곧 이제 파종 시기가 됐는데 이 종자 같은 것도 거의 다 뭐 태워버렸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노인네들 좀 따뜻하게 지내고 그래도 뭐 마음이라도 빨리 되찾으려면은 정부에서 좀 하지 마서도 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경북 울진에서만 42개 마을에서 181채의 주택이 불에 탔고 농사시설 약 280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진화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산불 발화지와 인접한 울진읍 정림리 송이산 입구 일대를 지나간 차량 넉 대에 대해 운전자 중 일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에서 버려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주변이 모두 불에 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차례 현장 감식에 이어 오는 16일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울진 삼척 산불이 완전 진화됐지만 피해 면적이 2만여 헥타르에 이르러 뒷불 감시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진화대원 150여 명을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등 산불 지역에 보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재발화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전히 산불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대급 피해를 발생시킨 울진 산불은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바짝 마른 야산의 낙엽과 풀이 강한 바람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 지점인 울진군 북면 일대에는 당시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이 불어 순식간에 불길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면적이 방대하고 산세가 험준한 데다 짙은 연기로 시계가 좋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우는 데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죠. 바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 건데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대구, 경북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지냈고 부동산 정책과 신행정수도 정책을 구상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로 여겨집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먼저 건의해 윤 당선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대구시는 현안 사업 추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신 걸로 압니다. 아마 이 TF를 통해서 지역별로 발전 방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좀 획기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인수위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약 연계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더욱 시급합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전 후보들에게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주요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되자 크게 환영하며 인력 파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와 균형발전, 지속가능, 문화관광 등 4개 분과 중심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618명이 신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포항 2,743명, 경주 1,396명, 울진 207명, 영덕 138명, 울릉 17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6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7.8%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 증설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맥스터는 총 7기로 월성 2345기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예정입니다. 맥스터는 경주 시민들의 찬반 논란과 갈등 끝에 2020년 8월에 착공해 이달 준공됐으며 지난 4일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촉촉한 봄비와 함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었지만 모처럼 내린 비가 반가웠는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9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3.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6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지만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로부터는 기온이 차츰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대선 선거 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21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수사 중입니다. 범죄 유형은 현수막, 벽보 훼손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8명, 선거폭력도 4명이 입건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에 포항시가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지로 선정돼 도로 노면 감지 시스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교통안전 분야 4대 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과 민자 등 240억 원을 들여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황리단 길과 대능원을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 상권 ICT 기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예약과 결제 데이터 마케팅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합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만들고 지능 정보형 교통 시스템과 메타버스 라운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벚꽃 축제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벚꽃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비대면으로 열리며 숨은 벚꽃 명당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집니다. 한편 경주 벚꽃 축제는 2018년과 2019년 매년 60여만 명이 찾았는데 지난 3년간 연속 경북도 우수 축제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과 사업장 등 72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 대기 배출업소의 방지 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